65쪽 283번 볼게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근과 계수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얘네들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바로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근과 계수 관계였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곱하면 a분의 c.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 요렇게 해서 여기가 합, 곱이고 맞불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문제에 돌아와 보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대부분이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과 두근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냐면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는데 딱 보니까 요거 이렇게 묶어서 너네 생각할 수 있겠지. 참고사항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돌아간다면 곱셈 공식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히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이 필요하겠지. 거기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다시 합 알파 베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더 추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에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고 넘어갔고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가지고 와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계산하면 8 플러스 3이 되어서 1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해주면 뭐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4 플러스 1이 되니까 5가 되겠네. 그럼 이것들을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주어진 식의 대입. 그럼 어떻게 되겠냐? 11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되어서 1이 되겠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여기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은 분모가 다르면 뭐 해주는 거야?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자.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통분해서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계산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결국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냐 생각을 해봤더니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곱을 제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아까 전에 위에서 했던 세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a분의 c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자. 주어진 식에 대입 해주면 알파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하면 4분의 8 하고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2는 4, 32 해서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아, 여기 또 계산 실수했군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 자, 이때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참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즉 a가 1일 때겠지. 그러면 식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거든. 이때도 똑같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밑에 분모가 1이 돼버려. 여기 밑에 분모가 1이 되고 여기 밑에 분모도 1이 되어서 그냥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c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앞으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바로 여기 b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바로 여기 상수항 갖다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참고사항 알아두면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 그럼 이제 284번 볼게요. 284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알파 베타는 1이 되겠네요. 바로 할 수 있겠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 부호 바꿔서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만약에 띄워놓고 온 사람은 여기 위에 설명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문제랑은 조금 다르네. 아까는 그냥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은 루트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루트를 없애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루트를 없애려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돼. 아, 루트를 없애려면 이 식을 제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할 거예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하자.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루트 베타 제곱 이렇게 해주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계산할 때 얘를 바로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라고 쓰지 말기.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보장이 안 주어져 있을 때는 보장라는 것을 아직 모를 땐 반드시 이렇게 원칙대로 계산해야 된다. 이거를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칙대로 계산했잖아. 그 다음에 어차피 루트랑 제곱이랑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알파와 베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중요하겠냐 이거야. 자, 여기서 그럼 참고사항 하나만 더 적어보면 여기 밑에다가 적을 데가 없네. 여기 옆에다가 일단 적어볼게. 옆에다가 일단 적어보면 참고사항 뭐냐면 우리가 제곱근 할 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a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랑 마이너스 a가 나온다고 쌤이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근데 루트 밖에 제곱이 있으면 어차피 이 a나 마이너스 어차피 이게 뭐냐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중요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a거든. 그래서 너네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냐 루트 밖에 제곱이 있냐 그거를 봐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시켜보면 얘는 루트 밖에다 제곱이 있는 거잖아. 왜냐면 루트 a랑 루트 a를 곱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알파가 되는 거야. 아, a란다.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제곱도 그냥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음수의 제곱근 할 때 했었어. 뭐 했었냐면 그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할 때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 이 경우는 요건 세 가지고 요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세 가지 경우는 뭐냐? 일단은 요거 한 가지 경우 생각하자면 a가 음수, b도 음수일 때. 그럼 이제 나머지 경우는 뭐겠어? 둘 다 음수면 둘 다 양수인 경우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만 음수이고 하나만 양수인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와 요게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얘가 중요한 거죠. 그치? 요거. 왜냐면 어차피 A와 B의 부호를 나눌 때는 요렇게 네 가지가 전체 경우인데 그 네 가지 전체 경우 중에서 음수인 거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알파와 베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중요하겠지. 그럼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색깔 바꿔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두 개를 더했는데 양수야. 그치? 합이 양수야. 그 다음에 곱도 양수야. 그럼 곱이 양수라는 얘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같은데 두 개를 더했는데 양수야? 그럼 당연히 알파랑 베타가 양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해결됐어. 그럼 이제 둘 다 양수라는 거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얘가 둘 다 양수라서 그냥 요 첫 번째 경우 이용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2 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아마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연하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야. 그럼 이제 뭐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2 루트 알파 베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이 아니고 7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1이 되어서 답은 9가 되겠죠. 근데 답이 지금 9가 아니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루트를 씌워줘야 돼. 근데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당연히 루트에 있는 값은 플러스니까 풀마 3 하지 말고 그냥 3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설명이 좀 길었다 그지? 자, 근데 2번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들어있는 경우랑 또 비슷해. 뭐를 따져줘야 되냐면 지금 이 284번 같은 문제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따져주는 문제야. 그래서 얘도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따져줘야 돼. 일단은 얘를 보고 뭐를 생각해줘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값 알파 분의 1 더하기 절대값 베타 분의 1을 계산해 줘야 되고 일단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준다면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두고 나니까 너무 절대값 들어있어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부호를 그렇지.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는 절대값을 벗기자. 그럼 절대값을 벗기려면 뭘 알아야 돼?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럼 그 부호를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다고? 여기서 알 수 있다고.
지금 보면 곱이 양수야. 그 다음에 합은 음수야. 그러면은 곱이 양수란 얘기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야. 그럼 당연히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둘 다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고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다시 얘를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쓸게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해주면 되고, 즉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해주면 되니까 갖다가 그냥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아, 아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4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플러스 2 해서 답은 4번.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지울 순 없으니 어디다가 갖다 놓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둘게. 왜냐면 이 문제는 그렇게 길지 않아. 이 문제의 풀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자, 볼게요. 285번은 일단 이거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해. 그래서 일단 애들은 또 자동적으로 근과 계수를 아마 썼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4라고 일단 써놓고 이 문제를 봤더니 뭐 하지? 일단 전개를 해볼까? 이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개를 하면 식이 너무 길어. 식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 그치? 그러면 얘를 뭐 베타는 2-알파라고 두고 해야 되나? 그것도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빨리 쉽게 풀 수 있겠냐? 그러면 이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너네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근이라고 했으면 다시 대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너희들의 생각이야. 그러면 근이라고 했으니 다시 대입을 해도 성립해야겠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 모양이랑 물론 달라.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뭐는 생각할 수 있냐면 알파 제곱 자체를 차수를 내려줄 수 있겠다는 거야. 어떻게 내려줄 수 있냐면 이 힌트를 통해서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에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요 알파 제곱 자리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2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빼줘서 알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너무 간단해졌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베타도 그대로 성립할 테니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베타 마이너스 3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전개해주면 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9. 그럼 이 이유는 계산할 수 있겠죠. 알파, 베타하고 마이너스 3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가 되어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냐면 2였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였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6 플러스 9 하면은 얼마? 13에서 6 빼는 거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의 근각의 수도 필요했지만 대입을 해서 차수를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2번도 보면 2번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를 보고 첫 번째 근과 계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과 계수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4, 알파 베타는 1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근의 성질은 알파를 다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는 1은 0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차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일단 밑에 분모를 보면 분모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잖아. 이거를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계산하면 알파 하고서는 없어지네? 그냥 알파구나. 뭐야? 그럼 여기가 알파. 그럼 얘도 그냥 베타가 되겠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거고 그럼 뭐 이거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였냐면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16 빼기 2니까 답은 1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